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김경래의 최강 시사. 예, 수요일마다 돌아오는 영화 스포 최광희 평론가와 함께하는 최강 시사 영화 코너 스포일러 시간입니다. 뭐 라임을 맞추려고 많이 노력을 하시는 흔적이 보이네요. 자, 근데 최광희 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인사부터 하고요. 아니, 네. 방금 나온 노래가 뭔지 아세요 혹시? 모르겠는데요. 저 PD님 이거 뭐예요? 아, 괴물에 나온 노래예요? 아, 예. 아, 그렇구나. 괴물 OST를 오프닝으로 깔았군요. 아, 제가 그 게스트가 괴물 같아서 네, 이번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런가요? 네, 정신 차리세요. 세 번째예요? 네. 정신이 하나도 없네. 오늘은 초반에 제가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한 1분만 최강희 평론가가 어떤 분인지 청취자분에게 좀 알려주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어떤 장르를 제일 좋아하시는지 영화 중에? 휴먼 드라마를 좋아합니다. 아, 그러세요? 네, 사람 이야기.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으신데. 아니, 휴먼 드라마를 많이 좋아하고. 최강희 평론가의 인생의 영화 이런 거 있습니까? 그게 이제 편? 매번 바뀌어요. 아하. 예, 볼 때마다? 예. 그러니까 시대마다 제가 나이 때마다 예. 바뀌는 게 당연하겠죠. 요즘은 뭐예요? 요즘에는 이제 작년에 봤던 예.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그 어느 가족. 어느 가족? 예. 그러세요? 그 영화가 제 인생의 영화고요. 예전에는 뭐 조금 지금보다 나이가 어렸을 때는 뭐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감독의 뭐 지옥의 묵시록이라든가 그쪽이 더 어울리시는 것 같은데. 예, 그런데 이제 뭐 영화적인 스펙타클이 있는 그런 작품들을 옛날엔 좋아했는데 예. 요즘에는 조금 잔잔하면서도 이렇게 뭉클한 감동을 애잔하게 쫙 주는 그런 영화들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국내 좀 좋아하시는 감독이라든가 배우가 한 명씩 있습니까? 있죠. 꼽기는 어렵겠지만. 예, 저도 취향이 있으니까요. 예. 우리나라 감독 가운데는 저는 이창동 감독. 그러시군요. 이창동 감독의 영화가 좋아요. 예. 그분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이런 게 참 좋고 또 영화를 통해서 관객들에게 아주 편리한 감동을 주려고 하지 않는 거 그런 것들이 참 좋아요. 그 시라는 영화 보면은 음악이 전혀 없어요. 아, 그런가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 의도적으로 넣지 않았거든요. 예. 예, 그때 제가 이창동 감독 만나서 물어봤어요. 왜 음악을 안 넣습니까? 예. 이렇게 물어봤더니 음악을 넣으면 사람들이 쓸데없이 감정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죠? 예. 예. 그래서 조금 거리를 두면서 그 이창동 감독 영화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을 관객들이 조금 이렇게 헤아려 볼 수 있게끔 여지를 주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태도가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관객을 파블로프의 개가 아니라 음악 틀어주면 감동 느끼게 하나 이런 게 아니라 일정한 자극을 주면 반응을 하잖아요. 예. 그게 아니라 호모 사피엔스 말 그대로 슬기로운 인간으로 대접하는 그런 영화 감독들이 좋고 그런 면에서 저는 이창동 감독이 관객을 호모 사피엔스로 대접하는 몇 안 되는 감독 가운데 한 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배우를 꼽는다면 마지막 배우는 이제 남자 배우는 설경구 씨를 좋아하고 예. 설경구 씨는 뭐 타이 추종을 불허하는 명배우라고 생각해요. 변신의 규제고. 예. 여배우는 이제 한효주 씨를 사모합니다. 알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 이런 분입니다. 그 최강희 평론가 분이 이런 분입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좀 의외의 구석이 많다라는 걸 느끼셨을 것 같고요. 오늘은 무슨 영화 어떤 얘기를 해볼까요? 네, 오늘은 이제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또 어려운 얘기네요. 예, 좀 어렵긴 한데 예. 요즘 특히나 많은 영화에서 인공지능 AI라 그러죠. 인공지능을 다룬 그 작품들이 많아졌어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이제 우리 삶 속으로 예전보다 훨씬 더 깊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어떤 그 첨단 기술의 변화가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영화들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어떤 거는 조금 비관적으로 어떤 건 조금 낙관적으로 그렇게 이제 묘사하는 그런 작품들이 많아요. 그게 아무래도 이제 뭐랄까요, 알파고, 그리고 AI 스피커, 우리 생활에 그리고 많이 듣는 거에 그 AI 인공지능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미.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뭐 익숙해요, 사실. 맞습니다. 저도 뭐 집에서 예. 그 왜 기가 땡땡 있잖아요. 예. 그거 부르거든요. 야 아. 텔레비전 켜줘. 그럼 켜줘요, 진짜? 예, 진짜 켜줘요. 네, TV를 켜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하고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어요. 텔레비 꺼 그랬어요. 네. 그랬더니 지금 후회하실 만한 선택을 하셨네요. 그러는 진짜요? 거예요. 나 깜짝 놀랐어요. 건방지네요. 그래가지고 꺼져.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꺼지더라고요. 근데 지금 뭐 인공지능이 그렇게 많이 우리 삶 속에 조금씩 이제 들어오고 예. 있는데 앞으로는 좀 더 광범위한 분야에서 많이 들어오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공지능 그러면은 조금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인공지능이 아니라 네. 피노키오, 그러니까 뭐 영혼을 불어넣는 네, 거잖아요. 네, 혹은 네. 뭐 그 뭐죠, 프랑켄슈타인. 네. 이렇게 됐는데 요새는 이제 영혼이 아니라 지능을 불어넣는 네. 뭐 이런 거잖아요. 대표적으로 어떤 영화가 있을까요? 보면은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다룬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가장 잘 아시는 영화는 터미네이터. 따지고 보면 인공지능이군요. 예. 그것도 사실 인공지능이죠. 예. 근데 이제 그거는 인공지능 로봇이 거꾸로 인간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인간을 지배하게 되면서 네. 인간이 이 로봇의 지배에서 독립하기 위해서 투쟁하는 그런 상황을 이제 흥미롭게 보여준 작품이고 예. 또 2000년대 초반에 그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AI라는 작품을 예. 말 그대로 인공지능이죠.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그 꼬마가 네네. 주인공이었던 알리조엘 영화죠. 오스먼드라고 하는 아역 주드로가 배우가. 예, 머리 맞습니다. 많이 있을 때 찍었던 영화. 남창 로봇으로 이제 등장하고. 예. 근데 거기서는 AI가 이제 뭐 위협적인 대상으로 그려지는 게 아니라 인간의 친구. 아하, 좀 다르군요, 터미네이터랑은. 예. 그 터미네이터하고는 정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있죠. 예. 근데 이제 그 어떤 중산층 가정에 이제 자기 아이가 이제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까 그 아이를 대체할 인공지능 그 로봇 아이를 이제 데려오는 거죠. 그게 이제 할리조엘 올스먼트라는 배우가 맡은. 그래요. 예, 그 어린인데 그 아이가 불치병에서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버려지죠.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로봇들이 버려지는 쓰레기 하치장이 있어요. 그쪽으로 가서 뭐 우여곡절 끝에 탈출을 하면서 여행을 떠나죠. 마치 오디세이처럼. 그래서 여행을 떠나면서 이제 주드로 같은 남창 로봇도 만나게 되고. 좀 슬픈 얘기네요. 네, 그래서 인간이 그러니까 인공지능 로봇을 그냥 일회용으로 쓰게 되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인공지능 로봇들이 이제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네. 그들이 이제 지능뿐만 아니라 어떤 감수성도 가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들이 어떻게 보면 사실 그 영화는 인공지능을 설정을 하긴 했습니다만 인간성이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작품이에요. 근데 그때만 해도 아까 이게 2001년도 작품이랬나요? AI가? 네. 그때만 해도 AI라는 게 좀 네. 낯선 단어였어요, 사실. 낯선 단어였죠. 왜냐하면 그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이 영화에서 AI라는 말을 처음 만들어냈고. 그래요? 예. 있던 말이 아니었어요? 예.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는 말, 인공지능이라는 걸 만들어냈고 이후에 이게 이제 보편화된 거죠. 스필버그가 대단한 사람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영화를 따라한 게 많아요. 예전에 그 왜 삼성하고 애플하고 태블릿 PC 뭐 저작권 분쟁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때 그 삼성이 그 방어를 위해서 내민 이 예시가 뭐였냐면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스페이스 오디세이라는 작품이었어요. 거기 그 영화에 태블릿 PC가 등장해요. 그랬어요? 1960년대 영화인데. 네. 태블릿 PC가 등장하니까 봐봐라. 옛날부터 이런 태블릿 PC가 있지 않았냐. 우리 안 뺏겼다. 우리가 니네 걸 뺏긴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그래요. 그런 그 변론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만큼 영화가 우리의 앞으로의 다가올 기술을 미리 이렇게 예측해서 보여주는 상상력이죠. 그런 상상해서 보여주는데 그거는 사실은 인류가 보편적으로 상상하는 꿈이기 때문에 네. 그 영화가 마치 뭐 대단한 예측력을 가졌다는 게 아니라 예. 과학자들이 갖고 있는 꿈이기도 해요. 그거를 영화가 미리 보여주는 거고 나중에 이제 과학의 힘에 의해서 구현이 되는 거죠. 아까 그 스필버그의 AI 같은 경우에는 로봇이 이제 감정을 가지게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디스토피아냐 유토피아냐를 떠나서 네. 인공지능 로봇이 과연 인간의 감정까지 가질 수 있느냐가 영화에서 굉장히 뭐랄까 많이 논쟁이 네, 됐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대표적인 영화가 있죠. 예, 그게 이제 아주 굉장히 흥미롭게 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뭐 한국에서 뭐 대단한 흥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보신 분들은 상당히 인상적이었다고 해요. 예. 그 그녀라고 하는 작품이 있거든요. 허. 예, 예, 영어 제목 영화로. 허고요. 예. 이게 이제 주인공이 테오도르라고 하는 사람인데 굉장히 외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그 이제 약간 근미래 사회인데
어떤 그 OS가 이제 판매가 돼요. 근데 그 OS는 뭐냐면 컴퓨터 OS요. 네, 컴퓨터 OS. 그 운영 체계죠. 그 운영 체계는 우리 그 스마트폰처럼 조그마한 단말기를 가지고 다니고 블루투스 스피커를 하나 딱 귀에 꽂으면 예. 그 단말기 속의 OS와 이제 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계속. 그 단말기 속의 애인이죠. 그러니까 인공 애인, 인공 여자친구. 그러니까 육체는 없고 목소리만 네, 있는. 목소리만 있는. 근데 그 목소리가 대단히 인간적이에요. 그 스칼렛 요한슨이 예, 스칼렛 요한슨이 해서 인간적이었지 않았을까? 사만다라고 하는 이제 예. 목소리 그 인공지능의 목소리를 연기를 했는데 예. 이제 보면은 이제 테오드라가 처음에는 사실은 약간 이제 위화감이 들잖아요. 이게 실체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 사랑에 빠진다면은 적어도 이제 육체라는 게 존재하고 있어야 네.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목소리로만 소통하는데 어느덧 이 사만다하고 사랑에 빠진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사만다도 자기를 정말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로 밤마다 이제 목소리로나마 소통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놀이공원도 같이 놀러 가고 물론 옆에는 뭐 없죠. 아무도 목소리 네, 목소리 같이 놀러 가는 거예요? 목소리 데리고 놀이공원 가서 놀러 가가지고 막 빙글빙글 돌면서 놀고 막 예.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좀 미친 사람 같겠죠. 아무튼 그런 그렇죠. 그런 이제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데 예. 이제 문제는 이제 이게 중독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사만다하고 연결이 안 된 상태면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지는 거죠. 애인하고 갑자기 연락이 예. 끊겨 있는 예. 그런 상황이 되는 거군요. 예.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알게 되는 사실이지만 이건 엄청난 스포일러이기 때문에 좀 오래된 영화라 스포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 사만다가 갑자기 끊겨요. 예. 그래서 막 패닉 상태에 빠져 있는데 갑자기 헤이 뭐 스위라 하면서 나타나요. 예. 어디 갔었냐? 나 정말 죽을 뻔했다. 보고 싶어서. 예. 뭐 하고 있었냐 지금? 예. 그랬더니 지금 업그레이드 하고 있었다. 예. 그래도 뭐 이런 식으로 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거대한 진실이 밝혀지죠. 이 사만다가 이 테오드로뿐만 아니라 테오드로와 대화를 하는 동시에 수천 명의 다른 사람하고도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인공지능이니까 가능해요. 지능이 너무 높으니까 예. 처리 속도가 빠르니까. 예. 그래서 인공지능의 특징이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그 처리 속도가 점점 빨라져 가속이 붙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학습하는 게 인공지능의 자가학습 특징이니까요. 기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가학습 기능에 의해서 이 사만다 그래. 예. 나는 테오드로 너를 정말로 사랑하는데 너를 사랑하면 할수록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용량은 점점 커진다. 그러니까 테오드로가 그럼 너 몇 명이랑 지금 사랑하고 있는데 그랬더니 687명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오드로가 너무 난잡한 거 아니에요? 말도 안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생각하는 사랑의 개념 자체가 인공지능으로 넘어가면 완전히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해? 라고 이제 테오드로가 반문을 하는데 인공지능한테는 가능한 거죠. 근데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사만다가 그게 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방식으로 인공지능과 교감을 나누게 되지만 인공지능의 엄청난 자가학습 기능과 용량 때문에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그 능력, 범위라든가 이런 것들 앞에서 우리가 패닉 상태, 오히려 거꾸로 인간이 좀 엄청난 그 충격에 빠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곧 벌어질지도 모른다. 라는 경고를 영화가 하고 있는 거죠. 물론 근데 인공지능 얘기일 수도 있지만은 뭐 어떤 인간 관계에 대한 은유일 수도 있겠네요. 얘기를 들어보면은. 네, 뭐 인간 관계, 그러니까 뭐 약간 인스턴트 사랑,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은유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단순한 상상의 세계 속에 머물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지금 아주 빠른 속도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거는 곧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지금 우리가 방송을 하고 있지만. 지금 김경래 앵커가 앉아 계신 자리도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도 있어요. 밖에 계신 PD 작가도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당장 보면은 자율주행차라든가 그 자율주행차가 공용차로 대체되게 되면 당장 일자리가 택시 기사님들, 대리 기사님들 일자리가 없어져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생체과학하고 빅데이터 그리고 인공지능이 결합하게 되면 우리 몸에 생체 센서를 붙이고 다니기 때문에 진단과 처방도 인공지능이 내릴 수 있는 세상이 곧 오고 그렇기 때문에 의사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실제로 우리 인간 사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직업군들이 사라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텐데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대처를 하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논의를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어차피 현실인데 그 현실을
현실이 인간과 네. 인공지능이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고민들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뭐랄까 심각한 주제를 다룬 영화 중에 하나가 엑스마키나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렇죠? 네, 엑스마키나도 원래는 그 데우스 엑스마키나라고 하는 그 그리스에서 유래된 건데요. 신이죠, 신. 예. 기계를 타고 내려온 신이라는 뜻입니다. 예. 옛날 고대 히랍 연극이 결말 부분이 좀 마무리 짓기가 어려울 때 그냥 예. 신이 기계를 타고 내려와가지고 다 해결해 버리거든요. 어허. 그래서 얼렁뚱땅 결말을 짓는다 해서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는 뜻이 우리 되는데. 막장 드라마는 보통 이제 암에 걸려서 예. 그런데 이제 여기서 데우스를 빼고 엑스 예. 마키나라는 말을 했죠. 그러니까 예. 엑스 마키나는 이제 기계로부터 예. 앞이 이제 퀘스천 마크가 되는 겁니다. 엑스 마키나의 앞부분이 아하. 뭐냐 도대체 우리가 기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게 예. 이런 질문을 던지는 그 영화인데요. 여기서도 그 에이바라고 하는 인공지능 로봇과 칼렙이라고 하는 그 남자 주인공이 서로 교감을 나눠요. 네. 근데 에이바는 인공지능 개발 연구소에서 실험 중인 로봇이거든요. 아주 매혹적인 여성 인공지능 로봇입니다. 네. 근데 칼렙이 또 에이바한테 빠지죠. 아하. 그래서 서로 이제 교감을 나누고 에이바도 칼렙한테 빠져요. 네. 그래서 이제 나를 도와줄 수 있겠냐 하면서 내가 이 연구소를 탈출할 수 있게끔 도와달라. 사랑했으니까 당연히 도와주겠죠. 그 도와주고 빠져나갈 수 있게 해주는데 에이바가 문을 딱 닫아버립니다. 아하. 기만. 에이바는 완전한 인공지능 로봇이 됐군요. 아하. 라는 뜻이에요. 즉 기만은 인간만이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예. 로봇. 예. 이게 감정까지 굉장히 속이는 거죠. 예. 완벽한 인공지능 로봇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 영화는 에이바라고 하는 인공지능 로봇을 통해서 인간성을 얘기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시간 나실 때 한 번씩 좀 옛날 영화긴 하지만은 뭐 보시면은 아마 지금 상황에서 인공지능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지를 한 번쯤 뭐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영화들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시간이 없어서 더 얘기를 나누고 싶지만은 여기까지만 나누겠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인공지능들이 다 섹시한 여자 아니면 쌈자라는 남자 둘 중에 하나네요.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트랜센더스 같은 영화에서 짧게 말씀드리면 트랜센더스 같은 영화에서는 그 조니 뎁이 그 왜 컴퓨터 안으로 들어간 인간으로 나오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이제 이 나노 기술하고 빅데이터하고 같이 합쳐져가지고 전 세계를 네. 지배하려고 하는 이제 욕망을 보여주는 건데 이 영화 트랜센더스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화두는 빅데이터 독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많은 빅데이터가 우리의 그 기술들에서 수집이 되고 미국의 구글이라든가 중국의 알리바바라든가 예. 이런 데서 수집하는 이 빅데이터들이 거대한 빅데이터들이 결국 인류를 지배하게 되고 예.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통제되는 세상이 올지도 모른다는 경고죠. 예. 그것도 우리가 이 사회가 논의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포일러 최광희 평론가였습니다.